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한 숲속. 웬일로 이 숲을 지나는 여행자가 있네요. 한참을 걷던 여행자는 지쳤는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쉬기로 합니다. 마침 마을에서 사온 도시락도 있으니 여기서 먹고 가면 딱 좋겠네요. 일단 이 갈증부터 해결하고 말이죠. 어라? 분명 허리에 수통을 메어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황한 여행자는 짐을 뒤지다가 저만치 떨어져 있는 수통을 발견합니다. 이상하다. 분명 단단히 메어놨는데. 여행자가 수통에 다가서자 수통이 대굴대굴 굴러 여행자에게서 멀어집니다. 대굴대굴 대굴대굴. 여행자는 씩씩거리며 뛰어보았지만 수통은 여행자를 놀리듯 더 빠르게 굴러 덤불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여행자는 다시 바위로 돌아와 도시락을 먹기로 합니다. 어라? 이번엔 또 도시락이 없어졌네요. 한참을 짐을 뒤지던 여행자는 결국 망연자실하며 이 자리를 뜨기로 합니다. 여기 있다간 다른 것도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자, 오프닝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제는 요정입니다. 흔히 우리가 요정이라 하면 두 종류를 생각하게 되는데, 페어리라고 불리는 작은 요정 친구들과 엘프라고 불리는 예쁘장한 친구들이죠. 국내에 들어올 때 두 종족을 모두 요정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국내 한정으로 매우 애매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해서 최근 판타지에서 두 종족이 함께 나오는 경우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해 페어리, 엘프라고 표기하거나 페어리의 종류 명칭, 예를 들면 바람의 요정 실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등의 변화를 주고 있죠. 그래도 보통 두 종족이 같이 나오는 경우엔 페어리를 요정, 엘프는 그대로 엘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정을 뜻하는 단어인 페어리는 운명과 신탁을 뜻하는 파툼과 그 동사역인 파타레에서 파생된 말로, 페어리들은 단어의 뜻대로 예지 능력 등으로 운명을 점치거나 마법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부분 현대로 넘어오며 예지 능력은 퇴색되어 사라지고 마법적 능력 또한 다른 종족에 비해 매우 약화되어 묘사되고 있죠. 아무래도 작고 왜소한 이미지도 있고 설화나 민담 속에서 이들은 마법적 능력으로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죽이는 것보다 장난을 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친근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중립적인 생명체로 묘사되어 귀여운 악동 같은 이미지라 만나면 재밌을 것 같지만, 요정의 종류에 따라서 저주를 걸거나 어린아이를 납치하기도 하고 장난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엔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정의 어원은 알게 되었는데 이들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일단 요정이 곤충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희귀곤충이나 나비, 나방 등을 보고 이를 요정으로 착각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산 누에나방의 경우엔 한국 군대에서 애칭이 팅커벨이기도 하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님프 또한 이들의 유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연계에 여러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는데 이들의 총칭이 님프이죠. 이름 있는 강이나 우물이 고유의 님프를 가지고 있던 것이 국내의 강을 다스리는 용에 대한 전설과 매우 흡사합니다. 신화 속 님프는 아름답고 젊은 아가씨로 묘사되며 대부분 춤과 음악을 즐기는 명랑한 성격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호의적이고 은총을 주는 대상으로 숭배받으며 사랑이 만들어지거나 님프가 있다고 여겨지는 샘에 제물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무의 요정 드라이아데스, 강의 요정 나이아데스, 자연의 요정 샤티로스 등도 님프의 일종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요정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파라켈소스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철학자 필리푸스 아울레누스 템플라스누스 봄바스쿠스 폰 헤이나임은 고대 그리스의 4원소설을 기반으로 4대 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의 정령 운디네, 바람의 정령 실프, 불의 정령 살라만드라, 흙의 정령 노움이 여기서 창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령들도 요정으로 편입되어 후세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요정들이 구전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단 샤머니즘이나 종교, 유령을 바탕으로 하는 정령들은 흔히 스피릿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동양권의 유령들이나 정령들이 서양권 언어로 번역될 때 스피릿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요정의 모습과 특징이 만들어지고 계속 구전되며 현대까지 전해 내려오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흔히 철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요정의 이미지가 현대사회의 발전의 중심 광물인 철과 대조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회 발전으로 인해 요정들의 주요 서식지인 숲이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빗대어 표현한 거죠. 마찬가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소들인 쓰레기, 매연, 독극물 등에도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페어리 타입 포켓몬은 강철 타입과 독 타입이 약점... 그 외에도 성경이나 십자가 등의 신성한 물건도 싫어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건 또 기독교와 연관이 있어요. 위에 님프에서 설명했다시피 어느 정도의 신격을 가지고 작게는 마을, 크게는 한 지역까지 숭배를 받는 요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일신 하느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님프 등을 숭배하는 것은 10계명에서 금지하는 우상 숭배의 일종이었기에 기독교가 전파되며 많은 요정들이 신격을 잃었고, 이로 인해 요정들이 신성한 물건을 싫어하는 형태가 된 거죠.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켈트족의 전승에서는 요정들을 천국에서 추방당한 천사로 묘사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로 죄가 크지 않고, 그렇다고 천국으로 되돌아갈 정도로 죄가 작지 않아 지상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최후의 심판 때 자신들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요정들은 흔히 달밤, 고요함, 노래, 음악 등을 좋아한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의 님프들의 특징에서 변화된 요소들입니다. 주식으로 나무 열매나 식물, 동물의 젖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정의 종류에 따라 생물의 생명력을 식량으로 섭취한 녀석들도 있답니다. 이 특징들을 기반으로 현대 창작물에서 많은 요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몇 가지 유명한 요정을 꼽아보자면,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제임스 매뉴 베리가 1904년에 발표한 연극 피터팬 잘하지 않는 아이에서 등장한 팅커벨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1953년 월트 디즈니의 피터팬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팅커벨은 원작 연극과 1911년 소설에선 빛의 형태로 외형을 구분할 수 없었으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서 지금의 모습을 정립했죠. 이후엔 피터팬 시리즈의 조역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 로고마다 가루를 뿌리며 등장하는 마스코트가 되기도 하고, 팅커벨을 중심으로 한 디즈니 페어리즈 시리즈가 나오며 무려 6개의 상영작에서 주연으로 등장하는 등 디즈니의 간판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죠. 게임 젤다의 전설에서도 주인공 링크의 모험을 서포트해주는 요정 나비가 있습니다. 1998년 작품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에 등장하며 말 한마디 안 하는 주인공 링크를 대신해서 이래저래 떠들어대는 수다쟁이 친구입니다. 빗덩어리에 날개가 달린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게임 특징상 짤막한 대사만 성우 녹음이 되어 있는데, 자기 딴에는 팁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봐, 여기야, 들어봐 등등의 대사를 하며 시도 때도 없이 주인공을 불러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간의 오카리나가 워낙에 데이트를 쳐서 게임 내 등장하는 다른 요정들보다 나비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최신작인 야생의 숨결에서 대요정님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프린세스 메이커 3편에서는
인간이 되고 싶은 한 요정이 주인공의 딸로 환생하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딸인 리사 외에도 집사인 우즈나 리사를 인간이 될 수 있게 도와준 요정 여왕, 그리고 그 휘하의 요정들이 등장합니다. 요정 여왕은 요정인 리사를 인간으로 환생시킬 정도의 강력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작중에 최후의 어떤 엔딩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남국의 요정 무리처럼 다른 지역에 사는 요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연물이 있는 곳에선 어디든 서식지를 두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가장 고전적인 요정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번에는 요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판타지 세계에서 모험의 동반자가 되어주거나 추억에 남을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주는 친구들 요정. 앞으로의 작품에서도 이들의 활약이 계속되길 빌며 저는 다음 기획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